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도인 친구 요결에 보면 사암사부님께서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신 임상 경험례들을 따로 수록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암사부님의 임상 경험례를 연구 분석해서 사암침을 공부하는 시간, 목요 콘텐츠. 폐승격증 토론 중이었어요. 폐승격으로 수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 경험례를 의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오늘 마무리 시간입니다. 제27장 복통문에 보면 한 부인이 나이 50에 복통이 고약하나 별로 이렇다 할 부분 징후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진찰한 결과 우협하에 만져지는 것이 있어서 다물과 같으므로 기통봉을 썼더니 유효하더라. 기통은 우협통과 같으나 기가 약한 자는 협통이 많이 생기고 기가 다한 자는 기통을 선작하는 것이 통례이다. 소부 어제를 포하고 척택 음곡을 사하는 폐승격을 적용하셨습니다. 키워드 빌러 분석해 보십시다. 다물과 같은 징후를 확인하셨다. 다물,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물질 대사가 안 되어 국소 부위에 담이 몰려 생긴다. 즉 담음이 몰려 생기는 증, 다물. 기통, 체내의 기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막히는 병리 현상 또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배가 더부룩하거나 통증이 있다. 그런데 이 다물과 기통으로 해서 우협통이 생겼다 그랬어요. 즉 우측에 담음이 정체되어서 기가 급제한 증, 기가 잘 소통이 안 되는 증. 그런데 사암사부님께서는 이것을 폐 분야에서 발생한 질환임을 확인하시고 폐승격을 적용하셨습니다. 폐 분야의 담음 정체, 어떠한 징후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의 경우는 폐부종과 같은 폐에 물이 많이 고이는 증, 폴모너리 네마, 이와 같이 폐에 물이 많이 고여 습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소통이 잘 안 된다. 즉 폐기가 소통이 잘 안 된다. 호흡도 약해지고, 그리고 호흡이 약해지니까 또 전신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되죠. 그로 인해서 우협통 또는 복통이 발생한 증을 폐승격으로 치료하셨어요. 의과학적인 분석, 편측성 폐부종 증례 보고 및 문헌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편측성 폐부종은 흔하지 않은 질환이며 초기 단계에서 종종 오진되는 드문 임상적 실체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오른쪽 폐의 상엽에서 발생합니다. 아니, 거금 450여 년 전에 엑스레이도 없어, 초음파도 없어, CT, MRI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오늘날 서희들도 오진하기 쉬운 증 중에 하나인 편측성 폐부종, 이걸 사암도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확인하신 거예요. 폐부종과 우협통 그리고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리죠. 편측성 폐부종은 흔하지 않은 질환이며 초기 단계에서 종종 오진되는 드문 임상적 실체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잘 봐주세요, 오른쪽 폐의 상엽에서 발생한다. 폐부종이 양측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편측성 폐부종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편측성일 땐 좌측보다 우측에 더 많이 발생한다. 아니, 사암사부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폐부종으로 인한 복통과 협통, 여기에 관계되는 징후들, 호흡곤란, 다리, 발, 복부 부위의 부종,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의 체액축적, 즉 흉막 삼출, 그런데 간의 울혈 및 부종도, 그러니까 폐의 편측성으로 우측으로 물이 많이 고이는 폐부종이에요. 그런데 그럴 땐 간도 따라서 붓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옆구리가 아플 수밖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통이 나타날 수밖에. 거금 450여 년 전에 우리의 사부님, 사암사부님은
폐 부종으로 인한 복통과 협통이 있구나. 폐에 물이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는 폐승격을 적용하신 겁니다. 물론 폐정격을 쓰신 경우도 있어요. 우협통에. 그런 경우엔 음허화동, 즉 폐가 건조하면서 생긴 우협통은 폐정격을 쓰셨지만 여기의 경우는 폐에 습이 너무 많아. 체액이 축적되어 있어. 그래서 폐승격을 적용하셨다. 의과학적인 근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33장 통풍문에서 한 남자가 근 30여의 수우대지가 마목하였는데 잘못 침하고 구하여 벌써 한마디가 물러났으며 병세는 더하다 하므로 소부 어제를 보하고 척택 음곡을 사하였더니 유효하더라. 우리가 흔히 마목감 그러잖아요. 마목, 그것은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진 증을 말합니다. 영문 표기로는 numbness라고 하는데요. 이 numbness, 감각이 둔하다. 그런데 감각이 둔하면서 팅글링이라는 증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찌릿찌릿 저리기도 하고 그것을 numbness라고 하거든요. 영문 표기로는. 네이버 사전에서 Pain and numbness in my fingers, 손가락의 통증과 무감각, 즉 마목, 아주 둔하고 남의 살 만지는 것 같은 것만 아니라 팅글링, 찌릿찌릿 통증도 있어요. 저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암사부님의 이 임상례에서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한테 가니까 침을 놔줬어. 뜸을 떠줬어. 그런데 점점 더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폐승격으로 치료하셨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림. 손가락에 numbness, 마목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 중에서 4개 또는 1개 또는 2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의원에게 가서 침뜸 치료를 받았는데 더 번졌다. 사암사부님께서 무엇인가 감이 팍 와서 폐승격으로 치료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은 폐질환과도 관계가 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는 손의 감각과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 aching, 아프다, numbness, 마목감이 있다, tingling in your thumb, 엄지손가락, 손가락 또는 손 일부에 따끔따끔거리는 팅글링 증상이 온다. numbness에는 이 팅글링 증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선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류마티스성 환자들은 폐 또는 폐 내벽에 염증을 가질 수 있대요. 흉막염이 있을 수 있대요. 또는 폐 섬유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대요. 이는 흉통, 지속적인 기침 및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사암도인께서는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셨지만 이런 거 다 관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음호화동과 같은 폐 섬유증이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엄지손가락이 아팠다. 그런 경우에는 폐정격을 쓰셨을 거예요. 폐섬유증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다면, 수반된 질환이 폐섬유증이었다면 폐정격을 쓰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는 흉막 삼출이 있었다. 폐부종이 있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야. 그래서 이건 폐정격증이 아니고 폐승격증이구나. 그래서 폐승격으로 치료하신 임상사례. 요교를 볼 때 왜 폐승격을 쓰셨나? 왜 폐정격을 쓰셨나? 사암사부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사암사부님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의과학적으로 고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사례 토론은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 증 제33장 통풍문에
한 남자가 나이 30여의 미족으로부터 뒤로 여호와에 이르기까지 여장대의 피부가 심백색을 정하고 혹은 변연하기 호문과 여한데 듣건대 7, 8세 전에 우적 대지단에 생창하여 백치무효했다 하므로 소부 어제를 보하고 척택 음곡을 사하였더니 대지창이 먼저 나왔더라. 무슨 징입니까? 몇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반연하기 호문과 같다. 그렇습니다. 어루러기예요. 이것은 어루러기. 호랑이처럼 알록달록한 어루러기가 뒤로 미저골로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점점 위로 번지는 거예요. 전신에 어루러기가 퍼진 거예요. 그런데 사암도인께서는 이것을 폐승격증이라 하셨는데 진균 감염과 관련된 흉막 질환이 있어요. 폐질환이 있어요. 흉막의 진균 감염은 진균 유기체가 흉막강에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토양에 곰팡이가 있어요. 또는 공기 중에 집안에도 그 포자가 방출될 때 호흡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 폐에서 번식합니다. 그런데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시켜요. 피부로도 그 증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경 내 습기 축적, 예를 들어서 폐부종일 때 곰팡이 번식 및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곰팡이는 습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폐는 늘 촉촉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에 습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흡입으로 들어온 포자, 곰팡이 포자들은 번식을 한다. 포화 상태에 이르면 이와 같이 몸의 전신 기관으로 확산됩니다. 그 중에 피부로 확산되면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이와 같이 어루러기, 곰팡이 질환, 쉽게 말하면 무좀이 번질 수 있습니다. 사암도인께서는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및 아토피, 곰팡이 감염 원인에 대한 실험적 증거라는 논문에 보니까 아토피성 피부염도 곰팡이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호흡기 증후군, 천식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폐강내가 습한 습성 천식인 경우에 피부로 곰팡이가 확산될 수 있다.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 건선도 생길 수 있고. 사암도인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폐정격증 임상경험리에서 한 여자가 60여 세에 두상에서 백설이 일어나며 백회로부터 전발째 이르기까지 장지 두께 손바닥만큼 육색이 풍부한지라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부 어제를 사함으로써 견효하였다. 아니 이 경우에는 비듬이 해골표 미원, 그런데 사암사부님은 이 경우에 폐정격을 쓰셨어요. 곰팡이는 기회 감염성 병원체이며 건강한 개인의 면역체계는 폐에서 감염성 포자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폐의 면역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는 여기저기 곰팡이가 필 수 있다. 그럴 때 사암사부님께서는 폐정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폐 면역이 저하되어서 폐에서 유입된 여러 이물질을 필터링하는 그 기능이 약해졌어요. 또는 외부에서 곰팡이가 들어왔는데 면역 체계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엔 폐정격을 써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상 경험리에서는 폐부종, 즉 폐의 습기가 너무 많아서 곰팡이가 번식을 잘 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전신에 퍼졌다. 즉 폐가 섬유증과 같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곰팡이 질환이냐, 아니면 폐가 폐부종과 같이 습기가 너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곰팡이 질환이냐에 따라서 폐가 건조한 음호화동증의 곰팡이 질환, 폐정격, 폐의 습기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곰팡이가 퍼지면서 피부로 번진 것, 폐승격. 요교를 볼 때 아니 폐정격을 통해서도 곰팡이를 치료하시고 폐승격으로도 곰팡이를 치료하셨네. 어느 게 맞는 거야?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3, 4번님의 임상 경험례를 분석하는 시간은 사암심 공부에 매우 유용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 경우는 폐습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폐승격. 그러면 이것으로 폐승격증 임상 경험례 분석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위정격을 써서 또는 위승격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 경험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드립니다.